갑자기 추워졌어. 겨울이 올 건가 봐. 말도 안 돼.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해, 두 해, 세 해, 30년 넘게 살다 보니 이 정도로 날씨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큰 임팩트가 없어. 과연 좋은 일일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의연하게 또 다시 새로운 계절이 오는구나, 2020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연하게, 하지만 불안하게, 하지만 또 의연하게 있는 중인 르미큐브야. 아주 장황한 설명이었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또 막 생각하다가 각 이렇게 분야별로 최근에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해. 그래서 이번 달에는 9월달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9월달에는 짧은 9월달 남은 기간 동안은 헬스 앤 웰니스라고 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단히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 보통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뭐 각자 다르지만 어떤 걸 이제 리서치 하잖아? 그때 헬스 앤 웰니스로 보통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헬스는 말 그대로 건강을 뜻하는 것이고, 그 헬스에는 사실 또 대단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지. 그리고 웰니스는 또 말 그대로 웰, 좋다, 좋은 어떤 상태 자체를 의미해. 그래서 건강과 이런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말하고는 해. 요즘같이 모든 서비스와 사람들의 생각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헬스 앤 웰니스라는 이런 큰 산업군에서 여전히 가장 크게 트렌드로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셀프 케어라는 것이 있지. 그래서 셀프 케어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인 퍼블리에서 2019년도에 셀프 케어의 시대가 온다 라는 레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또 다양하게 잘 정리된 게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걸 보는 것도 매우 좋은 것 같아. 그 퍼블리라는 곳에서 헬스케어를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한번 보면,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셀프 케어는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스스로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지요. 그래서 이 셀프 케어 자체가 미국에서 얼마나 트렌드였는지를 한번 구글 트렌드라는 곳에서 검색을 해볼게. 이 구글 트렌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사용자들의 검색어 동향을 살펴보세요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검색어나 주제를 입력하면 각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 검색어를 검색했는지, 이 단어를 검색했는지의 동향,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곳이지. 셀프 케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게.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미국. 자, 이게 미국의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셀프케어 검색어에 대한 증감 추이야. 딱 봐도 전체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2018년도에는 확 뛰어버린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엄청난 인기였다는 거를 이걸로도 확인할 수 있어. 지금도 물론 인기가 많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검색어가 증가한 것 같아. 그리고 구글 트렌드는 2004년부터 볼 수 있는데, 딱 봐도 앞에선 정말 관심 없다가 최근 5년간 엄청난 급격한 성장이란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셀프 케어에 대한 이미지를 또 한번 검색을 해보잖아? 그러면 진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정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 여기는 이제 셀프 케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4가지 타입이 나와. 그래서 아까 퍼블리에서 정의 내린 것도 포함이 되면서 여기서는 신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리고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거, 관계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것까지 다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런 셀프케어의 타입들 중에서 이런 신체적인 거 같은 거에 관리하는 거에는 뭐 잠을 자는 것, 몸을 쭉쭉 뻗어내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 걷는 것도 있고, 내 몸을 이렇게 쭉 이완하는 것도 셀프케어에 들어가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요가를 하는 것, 쉬는 것,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피지컬 안에 소속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연민을 갖거나, 그리고 친절하거나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나의 이제 사회적 거리에 이제 나만의 이런 바운더리,
영역을 잘 설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사회적 시스템 중에 내가 좀 지지하고 싶은 것을 잘 지지하는 것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요거를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어떤 나의 영혼을 돌보는 활동에 대해서는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 약간 영적인 나만의 공간 같은 거를 갖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하지만 또 이 셀프케어라는 게 뭐든지 과하면은 방금 말한 것만 해도 거의 막 20-30개 되잖아? 이것만 있겠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근데 이런 셀프케어라는 게 또 이렇게 과하면 결국에는 또 어떤 순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2018년도에 이미 이제 셀프케어 열풍을 계속 겪고 있는 이제 미국에서는 셀프케어를 하느라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된 오늘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하고 있어. 제목 자체도 셀프케어가 얼마나 많은 일이 되었는가. 그 셀프케어 방법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고 이런 열풍이 있는 것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우리는 항상 늘 자신을 돌보는 방법,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새롭게 형성되고 막 널리 퍼지는 어떤 시점이 되면, 아니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그런 것들이 막 형성이 돼서 널리 퍼져나가는 시기에는 유행처럼 다가가기 마련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난 몰랐는데 어머 이런 방법도 있어? 어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하네? 어머 이러면서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고, 또 나에게 맞는 게 뭔지 또 궁금하게 되고, 그런 서비스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서 그쪽 세상이 막 커지니까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사실 현상이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위한 거고, 오히려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역시 이제 던지면서 끝이 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셀프케어를 하는 목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셀프케어라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새로 나온 어떤 방법, 유명한 방법, 남들이 날 동경할 것만 같은 방법, 또 새로운 셀프케어 유행이라던가 방법이 생겨나면 어떡하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셀프케어가 우리를 더 스트레스로 향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에 대한 자조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 뚜뚜뚜. 나는 이 중에서 이 셀프케어랑 관련된 것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왜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강화된 것도 있겠지만 건강과 돈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항상 하는 게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이 둘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의 마음 같은 게 작용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서비스도 진짜 많고 또 그런 컨텐츠도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건강과 관련돼서 왜 이런 상황이 또 계속해서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 우선 첫 번째로는 뭘까? 뭐게? 사실 5개 말고 더 있을 수 있어.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또 역시나 댓글을 달아주면 또 아주 재밌겠지? 우선 5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오래 살기 때문이지. 어떡하지? 오래 살아. 오래 사는 게 옛날에는 정말 축복과도 같았어. 어머 장수하세요.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장수는 되게 당연한데 그 오래 사는 삶의 퀄리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도 젊었을 때처럼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게 이제 앞서고, 또 사실 내 부모님 세대만 해도 90살까지 사는 게 되게 90살 정도는 이제 다 살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 어린 사람들 입장에서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90살, 100살까지 살면 나는 몇 살까지 사는 거야? 한 120살?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내 장기는, 태어난 나의 타고난 장기는 어쨌든 120살까지는 지금과 같은 역량을 내면서 내 심장과 폐와 이런 친구들은 활동 못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조금 더 앞서게 됐어. 근데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도 지금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그 긍정적 이미지 안에는 너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래? 야
불안하지 않냐? 약간 이런 마음도 함께 작용을 하는 중에 있어서 이런 산업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자원들, 내 장기와 같은 자원들은 사실 유한하잖아? 막 이게 평생 막 심장이 20살 때처럼 뛰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내 폐도 지금 점점 요즘에 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 나이를 먹어가는 게 너무나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노화고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평균 수명만큼 과연 우리의 세포들, 우리의 장기들은 그만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요거는 또 역시나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고 그래. 그래서 타고난 그 장기의 건강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살면서 생활 습관이 어땠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먹을 건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노화가 개인화돼서 다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 연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지식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나의 장기, 나의 신체 나이를 좀 제대로 관리해야겠다 하면서 운동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요즘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내 몸만큼 정직한 게 없다.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이고 내 몸은 내가 움직인 만큼 결과를 낸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한다. 라는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워 바디라는 영화의 감독인 한가람님께서 한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 아워 바디라는 영화에서는 청춘들, 오늘날의 젊은 청춘들이 하나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밀레니얼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류가 이렇게 기록된 이후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 먹고 잘 생각도 넓고 이런 세대인데 기회는 그 기대하는 만큼 많지 않아서 그만큼의 또 좌절감이 높은 세대라는 얘기 대단히 많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세상이지만 내 몸만큼은 정직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니 젊은 애들이 아직 건강한 친구들이 물론 이렇게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 너무 좋지만 뭘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냐 라던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이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적인 이유들도 사실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번에 아마존 헤일로 얘기에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요즘 모든 게 다 기록이 가능한 세상이잖아. 그리고 사실 기록 자체가 이제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중에 있지. 아마 이 기록을 나를 기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일 텐데 그게 자동으로 되든 수동으로 되든 뭐든 간에 그런 기록들이 다 데이터화가 돼서 다음에 나의 활동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의 구조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기록할 수 있는 세상 이제 계량화된 자아라고 해서 예전에는 절대로 숫자로 표현될 수 없었던 것들 절대로 계량화 숫자로 측정될 수 없었던 것들 예를 들자면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어? 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게 뭐 심장박동수가 됐든 내가 오늘 하루에 걸음수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계량화 되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됐지. 그래서 그때 아마존에서 봤던 것처럼 감정 상태라던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도 계량화되는 중에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계량화가 잘 되면 될수록 사실 기록하기가 되게 쉽거든. 기록하기가 쉬우면 이후에 관리하기가 쉽지. 그래서 이런 사이클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몸, 우리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또 2년 전에 나는 이랬지? 2년 전에 나는 날씬했는데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더욱더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몸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또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상상이 되니까 몸과 관련된 기록은 더 많아지고 있어. 그리고 더 쉬워지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기사를 옛날에 한번 봐가지고 요게 제목 자체가 내 몸이 바로 나의 컨텐츠라고 해서 이 몸 자체가 이 신체
나의 신체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컨텐츠가 되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 사람의 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만큼 나도 나의 몸과 관련된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의 판이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보니까 좋다, 뭐 읽으니까 좋다로 이제 끝나면은 그 사이클 자체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SNS라는 플랫폼에서 그리고 또 그게 돈이라는 걸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뿅 하고 나타나다 보니까 가속화되고 있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나도 사실 종종 보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몸이 되게 좋은 분들을 보면 막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몸은 어떻게 갖게 됐지? 하면서 어떤 운동을 했지 하면서 이분이 뭐 추천하는 운동도 한번 보고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그 안에 뒤에는 광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붙을 수도 있고 혹은 나도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옛날보다 이제 훨씬 많이 열리고 이러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또 열렸지.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야를 생각하는 거는 필요한 일인 것 같아. 대단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 2020년에는 사실 이런 헬스 앤 웰니스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올해 초에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달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초에는 어떤 서비스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볼게. 혹시 생각나는 의견이 있거나 나는 이런 거 같아. 아니면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도 생각했지 등등 혹시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과 의견 언제든지 그러면 안녕.